언제쯤 좀 진짜 1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언제쯤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번 시간에 마플 교과서 우선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좀 이거를 진행을 하고 쌤 그거 질문을 좀 받고 같이 공부 좀 해볼게요. 지금 마플 교과서 저번 시간에 음함수, 그러니까 매개변수 미분법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좀 어때요? 매개변수 쪽 좀 하셨을 때 안 되는 거 있었나요? 뒤에는 좀 어땠어? 여기 무난해요? 희준, 윤주는? 매개변수 쪽은 그냥 무난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다시 이제 좀 강조를 드리자면 이게 곱셈 미분법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헷갈리면 항상 본인이 좀 헷갈린다고 할 때 그냥 곱셈 미분법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fx분의 1 미분했을 때 fx 제곱 되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b에서 위로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헷갈린다 치면 이 상황 자체를 gx 곱하기 fx분의 1로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자꾸 헷갈리면. 그러니까 곱셈 미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 미분되는 건 기억을 해서 얘 미분하고 곱해주고 얘 미분하고 곱해줘서 정리하면 너희들이 외웠던 곱셈 미분법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법은 약간 오버해서 쓰면은 이렇게 3개 합성돼 있다라고 할 때 3개뿐만 아니고 뭐 4개가 합성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많이 나가봐야 3번 합성되는 형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은 2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사인 x의 제곱 뭐 요런 거 그죠? 요렇게 돼 있으면 이게 3번 합성된 구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항상 껍데기 미분해주고 알맹이 미분하고 미분하니까 또 껍데기 미분해주고 또 알맹이 미분해서 어떻게 돼요? 맨 밖에 있는 게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껍데기 2의 x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걔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누구야? x 대신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미분한 걸 곱해준다. 어떻게 돼요? 코사인 x의 제곱이 된다. 근데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왔어. 5분 늦었네. 편한지 앉으세요.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숙제 다 했죠? 오케이. 각자 좀 교재 좀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고 있어요. 숙제 제가 좀 이따 볼게요. 유현씨. 어쨌든 그래서 껍데기 미분하면 2의 x 생각하면서 미분하면 그대로 떨어지고 알맹이 여기 있는 거 x 대신에 들어갔으니까 미분해주고 근데 얘 미분하는 과정에서 코사인 x의 제곱이 되는 거 사인 x 생각하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x 대신에 또 x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2x까지 가는 거. 그죠? 이렇게 그냥 속편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합성돼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표준적인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y라든지 아니면은 음함수가 아니고 매개변수죠. 뭐 x 이런 애들 미분하잖아요. 이거 표기법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dy, dx라는 거 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가지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점이 이 영어로 디퍼런셜이라고 하거든요. 미분한다라는 게 그 의미로 미분을 해라 y라는 애를 알겠죠? y라는 애를 미분을 하는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자 이거를 좀 돌려서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약간 함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얘기가 되려면 y가 x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x가 조금 변했을 때 y는 어느 정도 변하는가. 이게 굳이 함수뿐만 아니고 원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거야. 그래서 그런 연산자 입장이 있다라는 거랑 우리 합성함수 미분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막 약분하는 것처럼 dx 막 지워주고 그랬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원래 되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원래는 요것만 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쵸? 수학적으로는 미분을 하세요. 뒤에 있는 대상을 x에 대해서. 아니면 미분을 하세요. 뒤에 있는 대상을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해낸 아이디어고 요걸 갖다가 미소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분하는 이렇게 체인룰이라고 말씀드렸죠. 막 약분하는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게 결국에 y가 t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나오고 여러분들 그때 곡선 그려지는 거 있죠? 그건 전혀 몰라도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신을 보시던 정시를 보시던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된 요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y가 그럼 ft, 그러니까 ft라는 게 뭐예요? y라는 변수가 t라는 변수로 표현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x가 뭐 gt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x라는 변수가 t라는 변수로 뭔가 표현이 된다. 뭐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뭐 t가 1일 때 x하고 y가 어떤 점을 찍을 거 아니야. 평면좌표에서. t가 뭐 2일 때 x하고 y에서 어떤 점을 찍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dy dx예요, 여러분. dy dx 아시겠죠? dy dx가 무슨 뜻이다? x가 변했을 때 y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가.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것도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순간 변화율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dx나 dt 이런 게 약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즉 dy dt라든지,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즉 분의 dx dt라든지 만들어줘서 이게 약분 구조로 여러분들이 봐줘도 된다. 뭐 요 정도까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에요? 231쪽까지는 좀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 여기 풀면서 여러분들 좀 안 됐던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현이는 좀 어땠어요? 여기는 괜찮았어요? 안 됐던 거 있어? 어떤 거? 컨셉이?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231쪽에 자 봐봐요. 지금 동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컨셉이 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동현아 그게 좀 맞기는 해. 자 봐봐요. 제가 분명히 선을 그어드릴게요. 여기서 동현아 이 매개변수에 대해서 접선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묻는 문제 형태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살짝 봤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t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 까놓고 말해서 시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타임이야. 시간에 대한 거야. 그래서 231쪽에 그 3번 이런 문제 보시면 447번, 448번, 446번 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면 x가 2 코사인 t라고 돼 있고 y가 4 사인 t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뭐지? t가 3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동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x의 좌표하고 이 y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실체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이렇게 되고 y는 4 사인 t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이 0이었을 때 만약에 t가 0이 아니라 t가 0이면 얘는 몇이 되죠? 2가 되죠. t가 0이면 얘는 0이 되죠. 그러니까 0초였을 때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상황이야 사실. 알겠지? 그러면은 t가 0이었을 때 좌우지간에 얘는 2고 얘는 0이니까 평면좌표에서 그 상황을 찍으면 여기 있다 이거.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 이거야. 얘가. 알겠어? 자 그럼 t를 조금씩 키워볼 거거든. 자 근데 이 t를 좀 더 키웠을 때 얘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만 그리면 그 어떤 입체가 움직인 거 그지? 뭐 입자가 움직인 잔상이 남아있는 거지 그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 있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3차 함수를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요렇게 표현이 돼. 근데 어떤 공이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냥 이 교탁이 x축이고 저 세로가 y축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가 시간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그냥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잔상만 남겨둔다고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시간에 대해서 x의 좌표는 따로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x하고 y를 따로 생각하는 거야. 따로. 그러면 봐봐. t에 대해서 x만 보면 어떻게 돼? 쭉 갔다가 그죠? 아까처럼 내가 그리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봐봐. x 좌표만 보면 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죠. 이 상황.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t축으로 뽑으면 그게 저런 식으로 나와. 알겠어? 그래서 저 상황을 보려면 여기에 t에 대한 x 그래프 그리고 t에 대한 y 그래프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여기서 대충 어떤 궤도를 그렸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네가 그때그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그래프를 요구하진 않는다는 거야. 내 말에. 왜? 어렵잖아. 말 그대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물리적인 얘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t에 대해서 매개 변수가 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x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분명 말하지만. 근데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t에 대한 x 그래프하고 t에 대한 y 그래프를 보고 이게 떠는데 그걸 보면서 추측을 해줘야 돼. 대충 알겠니? 한번 봐봐. 그래서 어쨌든 맨 처음에 공은 2,0에 있었던 건 맞고 한번 보세요. 한 주기만 딱 볼게요. 저기 2 코사인 t면 대충 요렇게 그래프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용현아 봐봐. 이 점이 이제부터 움직일 거야. 나머지 분들도 잘 보세요. 움직일 건데 자, 이게 x고 t잖아, 여러분. 그럼 실제로 t 대신에 0 넣으면 뭐 나오니? 0,2 나오잖아, 그지? 그럼 봐봐. t가 또르르르르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가 음수로 파고들고 뭐 0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점에 x하고 y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x 좌표가 움직였던 것만 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뽀로로로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얘는 x 좌표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y 같은 경우 사인이잖아요. 4sin t면은 4sin t면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실제로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y 좌표만 보면. 어떻게 돼?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죠. 자, 그럼 이게 결국 어떤 잔상을 남기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 제곱해서 더하고 정리 좀 하면요. 그러니까 저기 볼래요? 2로 나누고 4로 나눠서 제곱해서 더하면 누구 나와요? 1 나오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타원이 그려지게 돼요. 실제로. 이게 2로 나누고 4로 나누셔서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즉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타원의 궤도가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자체를 너네들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알겠어요? 이거 이대로 하면요. 생각해봐야 되나? 막 448번 보이지? 이게 알게 뭐야? x가 ln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y도 무슨 3차 함수로 나왔어. 이걸 x하고 y 좌표에 따로 해서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 상황은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다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뭐만 알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궤도가 그려질 거다. 그래서 봐봐. 아까처럼 x축은 어떻게 돼? 갔다가 올라갈 때 그 x 잔상만 생각한다면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거잖아 지금. y는 어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t에 대해서 매개화시켜서 딱 t축 그리고 y 좌표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맞잖아. 이거를 우리가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건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실체는 이렇고 대신에 t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시점에 각각의 위치라는 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점이 찍혔을 거야. 맞지? 그럼 이때의 순간 변화율이 dy, dx가 되고 실제로 얘는 t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돼. t로 나오게 되고 그 t 대신에 3분의 파이를 총 넣어주면 3분의 파이가 됐었을 때 어딘가 위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둘 다. 그래서 가 있었겠지. 이때 이 점이 x가 살짝 변했을 때 y에 대한 변화를 즉 접선의 기울기에 대응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t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왜 매개면서 말씀드릴 때 그래프를 살짝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여러분. 막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거든. 일부러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함수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x 좌표만 보면 봐봐. 디리리리리 갔다가 디리리리리 갔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걸 t축으로 뽑는다 치면은 함수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 t에 대해서는 x 좌표만. 맞잖아.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의 접선 자체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여기서 실체가 안 그려지는 게 당연스러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은 좀 갖는 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하는 게 미분이라는 게 그래프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근데 자 정시가 됐던 내신이 됐던 너네들한테 매개 변수로 어떻게 주어졌을 때 이 자식의 실질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절대 묻지 않아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딱 선을 긋고 그냥 계산 문제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그렇고요. 혹시 뭐 이거 말고는 다른 질문은 없었나요? 좀 하면서 의문이 드는 거 있죠?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겠어? 그러나? 오케이. 넘어가시면 232쪽에 있는 거는요. 233쪽의 얘기를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음함수 미분법 갈 건데 음함수 미분법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얘네들을 되게 편하게 이렇게 얻어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일단 합성함수 미분법 쓸 준비하셔야 돼요. 이 구도를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x하고 y가 관계가 어떤가 이게 좀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합성함수 미분법은 실질적으로 미분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이 쓰는 계산법인 거고 음함수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x하고 y의 관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만약에 너네들 알고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고 했었을 때 원, 그죠? 이 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 봐봐 결국에 물론 얘는 x하고 y가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얘기를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왜 안 하나요? 왜 안 하냐면 x가 결정됐을 때 y 값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여러분 봐봐 x가 결정됐을 때 좌우지간에 그 상황에서 y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뭐 두 개지만 나오잖아요. 맞지? 자, 이런 거를 얘들아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변수가 묶여 있는 거야. 알겠니? 아무거나 지들 멋대로 막 값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뭐 x가 지 멋대로 10 가져가고 y가 자기 멋대로 막 -3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변수들이 수식적으로 묶여 있으면 그건 종속의 관계가 되는데, 알겠어요? 종속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x가 뭐가 취했을 때 y 값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이 걸린다. 맞지? 독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x하고 y가 수식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을 때, 아무런 관계도 없을 때, 그냥 x가 뭐가 되든 y 값은 아무거나 나오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되겠죠. y는 1,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 x가 뭐를 선택해도 y 값을 선택하는 게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야. 알겠어? 이럴 때는 이제 두 변수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y, dx라는 거는 결국 뭐지? 그래,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뜻이야. 근데 결국 얘가 보고자 하는 건 x가 이만큼 정말 작게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y 값이 얼만큼 변하는지 우리가 보는 거거든? 이 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맞지? 자, 그럼 다시 얘를 좀 보자. 얘를 보면 결국엔 x 값이 뭔가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y 값도 튀어나오냐 안 나오냐. 물론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로 나오진 않지.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제한을 걸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대신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을 하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어쨌든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은 함수가 아니긴 하지만, 그치? 이런 제한 안에서는 x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y도 거기에 맞게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걸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음이라고 하죠. 음이 음침한, 음지.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y가 x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감춰져 있는 함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y를, 자, 거기 이제 수식적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y에 이런 제한 조건을 걸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반원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건 맞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결국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냥 1-x의 제곱, y가 0보다 큰 상황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이 원 안에서 어디만 보겠다? 위만 보겠다, 이 뜻이야. 그치? 아래는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면 x값이 결정됐을 때 그때 y값이 결정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x값이 결정됐을 때 그때 y값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x가 이만큼 변했을 때 y도 이만큼 변하는 그 값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이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의 극한값을 우리가 dx, dy, 그죠? 요걸로 대응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잠정적으로 이렇게, 맞아 얘들아, 이거는 y가 x에 대한 함수값이 될 수 없어. 하지만 조건을 걸어주면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앞으로는 이 상황, 그러니까 x하고 y가 수식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가 안 그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dy dx는 뭐라고 해야 되나? x가 변했을 때 y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제한을 걸어두고 dy dx를 구할 건데, 애초에 y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감춰져 있는 함수, 즉 y는 f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야 있다, 얘들아. 그럼 이제 계산을 할 때, 자,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계산을 할 때는 이 y가 fx의 제곱이잖아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dy dx를 만약에 원했어. 그러면 fx의 제곱이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줘서 x에 대한 미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조금 한번 보시면 수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렇고, 그러니까 dy dx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dy dx는 결국 x값이 변했을 때 y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y를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이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걸 어떻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봐봐요. 각계격파 해주면 돼요. 그냥 각계격파. 자, 봐봐. 얘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고 1이라는 함수도 그냥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1이라는 상수함수. x값이 변했을 때 y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여기에 dy dx 가면 뭐 될까? 0 되는 거야.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x의 제곱은 미분할 줄 알죠? 2x 되잖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야? y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알겠어? 자, 그러니까 y는 x값이 변했을 때 분명히 y값도 변할 양값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냥 y를 보이지 않는 함수, 즉 fx라고 생각을 하고 fx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얘를. 알겠어?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된다?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맞아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된다? fx의 제곱 생각하면 돼. 어떻게 된다? 2y 곱하기 dy dx.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표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너무 어렵다. 지금 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아. 자, 1도 어때, 얘들아? 생각해봐요. 1이라는 거 x가 변했을 때 함수로 생각하면 x가 변했을 때 1이라는 함수가 y값이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얘는 x에 대한 변화량 값이 0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dy dx는 뭐가 된다? 넘어와서 2y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y분의 x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뭘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고 하면 원이 그려지잖아요. 맞죠? 자, 가령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점의 좌표 있니? 여기 점의 좌표? 이제부터 진짜 정확하게 보셔야 돼. 아시겠지? 여기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죠. 맞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1,0이잖아. 1,0 넣으면 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하지. 여기에 접선은 있긴 있는데 어때? x축에 수직하잖아. 여러분들 x축에 수직하면은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러니까 델타 x가 0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x축에 수직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유일하게. 얘는 기울기가 없어. y축에 수직한 게 기울기가 없는 게 아니고 y축에 수직한 게 맞죠? y축에 수직한 거는 기울기가 0인 거지.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자, 그러면은 얘가 뜻하는 건 얘들아 뭐 한 요 정도 값도 찾아서 여기다 넣어줄 수 있겠죠?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서의 뭐가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몇 콤마 몇이야? 0,1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0,1 넣으면 실제로 dy dx가 뭐가 뜨지? 0이 뜨지. 0이 뜨지, 당연히. 여기 접선이 0이니까. 그러니까 이 음함수의 미분법을 배우시면 약간 시각이 확대가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 얘들아? x하고 y가 수식적으로 묶여 있으면 비록 y값이 x값이 결정이 됐을 때 오직 하나로 나오는 관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y를 숨겨져 있는 x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y를 마음속으로 fx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수식들, 아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을 미분을 하는 행위를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대놓고 보는 건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건 솔직히 우리가 좀 워낙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건 딱딱딱 또 대응이 돼. 근데 얘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수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림을 못 그려. 이것도 여러분, 만약에 너무 복잡하면 그냥 제가 말하는 건 막 이런 겁니다. x의 3승 뭐 y 난리 날 때가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얘들아 이거 그릴 수 있다 없다? 못 그려요. 못 그려. 알겠어? 자, 근데 어쨌든 또 생각해봐, 얘들아. x값이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y값도 t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것 또한.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어떤 만족하는 점을 그리겠지. 그치? 그러니 얘도 만약에 음함수 미분법을 한다라고 치면,
즉 dy dx 이런 점 위에서의 순간 변화를 생각을 한다 치면 y를 어떻게 생각한다? fx로 생각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얘 한번 dy dx 이걸로부터 dy dx를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 또한 y가 x에 대해서 숨어있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곱미분 뭐 0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3x의 제곱 곱하기 y, 그죠? 그리고 y가 fx인 거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플러스 x의 3승 dy d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거 가면 x 곱미분 해주면 y 제곱. 이해돼요? 플러스 x 곱하기 y 제곱이니까 어떻게? x 곱해주고 y의 제곱 이런 거 미분할 때 조심하시면 돼. 어떻게 되겠어? 2y dy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이게.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편미분 이런 것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편미분은 종속성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냥 막 빵 되고 그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뭐 라운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요거가 요렇게 된다는 게 좀 편안해질 때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못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좀 중요해.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이제 볼 거 없습니다. dy dx가 뭘 뜻하는지 이거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이언 로그 그거는 조금 있다 하고 음함수부터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240쪽 보면요, 참 아쉽게도 그 수식은 나와 있거든. 나와 있는데 이걸 도통 그릴 수가 없어. 이 보시면 1번 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x y 제곱은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런 거 못 그린다. 하지만 봐봐, 얘도 자 240쪽에 1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1번 보시면요, x의 3승 마이너스 xy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죄다 자 마인드를 어떻게 된다? x가 변했을 때 이 상태에서 dy dx를 구해달라는 건 x가 변했을 때 y에 대한 변화를 각각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좌우지간에 몰라 어떤 식으로든 그려진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평면좌표에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3이라는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원하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dy dx만 뽑아다가 그때 x좌표에 마이너스 2 그때 y좌표에 3을 넣어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포기해주는 거야.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x의 3승은 3x의 제곱이 될 거고, 가면 곱미분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dy dx. 자,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fx가 제곱된 거니까. fx 제곱된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그리고 곱하기 x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얘는 이꼴 0.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원하는 건 뭐다? x가 마이너스 2,3이었나요? 마이너스 2,3이었을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dy dx다. 이것만 딱 부러지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3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고, 근데 여기가 조금 진짜 짜증나는 게 그림을 못 그려, 여러분. 아니 뭐 문제에서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음함수 미분법 알면 여러분들 기하 하실 때 왜 2차 곡선하고 접선 있잖아요. 거기 있는 공식이 다 이걸로 유도가 돼요. 다 이걸로. 접선 관련된 거 한번 보시고, 얘들아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뭘 생각한다? 합성함수 y가 fx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시면 돼요. 한번 거기 확인 유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실래요? 확인 유제 한번 풀어보세요.
y를 계속 fx로 보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뭐 y제곱 미분하면 2y dy dx가 좀 보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1000만 원 나오냐? 안 춥냐 동네? 겁나 추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오지?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를 못 그려. 그게 진짜 좀 짜증나. 지혜는 좀 어때요? 희준이 개꿀이잖아. 그래프 필요 없어. 은퇴 아니에요? 은지야 좀 어때?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어요. 요런 거 미분할 때만 조심해 주세요. 요런 거 미분할 때만 조심해 주시면 이하 동료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얘들아 같이 또 풀어보자. 241쪽에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접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고 241쪽에 454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뭐 발전 문제인데 정말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454번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dy dx를 볼 때 좀 무슨 말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똑같죠? x의 제곱 더하기 5xy 그죠? 5xy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11은 0에서 여러분 뭐 1,4에서의 접선하고 x축하고 y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뭐야 1,4 지나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1,4에서의 dy dx만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4 넣어주고 dy dx가 몇이라는지 이걸 어떻게 그려? 저도 못 그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요거 xy 이런 거 미분할 때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죠? 곱미분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y가 애초에 fx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얘 마이너스 4y dy dx 대셔 상수항은 미분하면 0 이렇게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몇? 1 y 대신에 몇? 4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신 다음에 넓이 구해주시면 된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1하고 4 1하고 4니까 22 더하기 5 dy dx 그리고 다 넣어주면 16 dy dx 그래서 얘 그냥 정리해 주시면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네요. 마이너스 11이니까 dy dx가 2인가요? 그죠? 그래서 dy 값이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이너스 10이니까 맞죠? 그러면 1,4 지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접선의 방정식 좌우지간의 실체는 좀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짜증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편 구해주셔서 넓이 구해주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낼게요. 아니다. 452번 얘들아 이거 452번이 좀 짜증날 수도 있겠다.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하고 제가 바로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합성함수 미분 루트 fx라고 생각해. 알겠지? 루트 fx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대놓고 함수로 표현되는 게 뭐 양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뭔가 음이면 마이너스 느낌이 있어서 말 되게 많았어요. 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안 되면 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되게 잘하네. 하네. 잠깐 볼게요. 되게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다 잘했고, 영현이도 그거 좀 풀리니? 이거 좀 짜증나지? 자, 봐봐. 얘들아, 이런 거 헷갈릴 때 있잖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막 루트 이런 거 미분할 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x의 얼승은 이제 미분하면 내가 나중에 증명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그치? 그냥 다항하면서 미분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다 잘했는데, 자, 봐봐, 동현아. 그냥 루트 x, 루트 y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라고 돼 있었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y를 fx라고 생각해. 영현아. 그러니까 fx의 2분의 1승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미분해주면 얘부터 가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수식 더러운 건 됐고 정확하게만 써.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야. 맞아? 자, 쟤는 y는 fx니까 플러스 2분의 1 똑같이 가는데 껍데기 비교 똑같이 가는데 y가 fx니까 dy dx 즉 속미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1,1이잖아. 어디다가 x 대신에 1, y 대신에 1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럼 따라서 1, 1이니까 2분의 1이 됐을 테니 dy dx는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3제곱근 x의 제곱 이런 것도 나오거든? 그러면 그냥 x는 3분의 2승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데 y는 fx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놓고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왜? 너무 늦어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그냥 fx라 생각하고 dy dx. fx라 생각하고 dy dx 속미분. 알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 다 풀려고 해? 숙제를 다 하고 있어, 여러분들. 242초를 갑시다. 나중에 숙제 낼 거야. 다 풀지 마, 지금.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해하지 마세요. 자, 242쪽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의 음함수 미분법인데 똑같아, 얘들아. 그냥 y는 fx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지수 수식에 들어가 있고 사인 수식에 들어가 있는데 속미분 해왔던 것처럼 속미분 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 자, 내가 얘들아 그 1번 한번 볼게. 보세요. 1번을 살짝 바꿀게. 살짝. 자, 정말로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고 대신에 y 대신에 요거 풀고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 x, 그지? 파이 x는 뭐 y 더하기 x 사인 y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때 2,2파이에서의 2,2파이. 그러니까 얘가 x의 좌표가 되고 2파이가 y 좌표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좌우지간에 x가 변했을 때 y 변, dy dx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dy dx를 구해야 되니 좌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파이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dy dx가 되고, 그지? 얘는 뭐가 되고 플러스 곱미분 사인 y 더하기 x. 자, 사인 fx로 생각하면 껍데기 미분이 뭐가 된다? 코사인 y 그대로 가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다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그냥.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x 대신에 2 y 대신에 2파이 대입해서 dy dx가 몇인지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2 넣으면 여기가 2인가요? 그죠? 2파이 넣으면 얘는 0이고 얘는 뭐가 되나요? 1이 되니까 결국에 파이는
3 dy dx인가요? 그래서 뭐 3분의 파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극혐이야. 여기 이렇게 제곱이라고 적혀있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아. 똑같이 가는데 fx의 제곱이 합성이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합성 구도로 계속 생각하면서 성미분은 될 때까지. 알겠죠? 즉,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 제곱되고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여기 제곱되고 dy dx가 아니고 뭐예요? y제곱을 미분해 줄 거예요. y제곱. 맞죠? 그러니까 y제곱을 미분해 줘야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y 곱하기 dy dx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다 나 솔직히 저거. 즉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이해돼? 이해돼? 동현이 안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딱 소개 다 가졌잖아. 음함수의 미분법 두 개 생각하라고. 종속성 생각하고 두 번째 합성함수 미분이야. 그냥 그것만 잡으면 즉 x가 변했을 때 y의 변화량 이라는 걸 y를 fx로 생각을 해서 미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죠. 2x-2y는 y 뭐 2x-2y는 y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요? 그냥 x.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살짝 이렇게 한번 틀어볼까? 자, 얘들아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너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dx, dy 그러니까 y가 변했을 때 x의 변화량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y가 변했을 때 x의 변화량을 원해. 그럼 마음속으로 x를 어떻게? fy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즉 좌우변을 누구에 대하여?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2x 곱하기 dx dy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그대로 얘는 1 이러면 dx dy가 나옵니다. 쌤 만약에 이렇게 구해서요 얘를 dx dy 남겨두고 이 상태에서 역수에서 dy dx 구하면 그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인가요? 맞아요. 맞아.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역수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오묘해요. 이게 사실 좀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수학자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이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지? dy가 y가 변했을 때 x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 변화율이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 그 축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변했을 때 이게 얼만큼 변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입장 바꾸면 y를 주축으로 봤을 때 x가 이만큼 변하면 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y가 변했을 때 x가 변하는 게 실제로 dy dx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더 전공적으로 말하면 독립변수를 y로 보고 종속변수를 x로 보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대신에 이 dx dy라는 거 뭔 뜻인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역수 취하면은 원래 거 뭐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이 나와. 알겠어?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확인 유제만 풀어보고 갑시다. 확인 유제만. 그리고 로그 미분법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말한 게 역함수 미분법이기도 해요. dx dy. 풀시간도 좀 그려야지. 요금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무려 미분법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극대국소, 변곡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 미분법 끝나면 미분법 관련된 거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게. 시민의 풀어줄게. 지혜는 지금 추가적으로 혼자 하는 교재 있나? 하나 골라서 나랑 같이 하자. 귀찮아. 은주는 좀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 있어? 은주도 좀 하나 골라서 하자. 자, 동현이는 그때 하나씩 내가 우리는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 좋을 것 같아. 좀 안 되는 건 없어? 나도 안 되는 거. 진짜 빠르구나. 얘들아 다 풀 필요 없어요. 딱 뭐 확인 유제? 숙제하기가 나중에 귀찮을 거라서 그런가? 아 이게 지금 다 푸는구만. 여러분들 확인 유제만 푸세요. 확인 유제만.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 넘어가자 여러분. 발전 문제는 숙제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진짜 방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돼. 자 얘들아 이제 두 개의 미분법만 나왔어요. 두 개. 로그 미분법하고 로그 미분법하고 역함수 미분법 얘네들만 이제 정립을 하면 됩니다. 자 자연수구를 취한 후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뭐 23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합성함수 미분하는 것도 알았고 y가 x에 대해서 음함수 형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미분하는 것도 알았고 그지? dy dx를 구하는 것도 알았는데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로그 미분법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첫째, ln 미분법은 일단 자연 로그의 미분법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나온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즉,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y 꼴 ln 절대값 x의 미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더라? 얘를 미분 빵 때리면 x분의 1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참 외우기 좋거든요. 그리고 ln 뭐가? fx의 미분은 또 어땠더라 여러분? 그냥 fx분의 f'x였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게 꽤나 편하다 이거예요. 그냥 편해. 어떨 때 편하냐면 자 가령 여러분 봐봐. 이런 거 있어. y는 조금 진짜 그지같이 해야겠다. x의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분의 뭐 일단 억지 썼어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뭐 5승으로 가볼까? 5승 더하기 이거 말고 딱 직관적으로 꽂히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진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필요스럽게 이런 거 하나만 썼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분모 제곱하고 분모 갖다가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위로 올리면 되는데 진짜 끔찍하죠? 여러분들 이런 건 전개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사실상. 맞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중요한데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못해요. 알겠어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의 미분은 위치 고정돼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수함수 미분이라는 건 위치 미정계수지만 어쨌든 상수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구조는 dx, dy로 구할 수 있는 법을 애초에 배우진 않았어. 알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그의 1대1 대응성을 일단 이용을 합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이거를 미분을 하라고 하면
y 이꼴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어쨌든 x값이 양수로 갑시다. x값은 양수로 가고요. x값이 결정이 되면 y값도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뭐 x 대신에 1 넣으면 1에 사인 1승이니까 뭐가 있잖아. x 2 넣으면 2의 사인 2고 뭐 x 대신에 파이 넣으면 파이의 0승이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y값이 튀어나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뭘 원하느냐, dy dx를 원한다 결론적으로. 자 이 그래프는 차마 그릴 수 없지만 이 상태에서 dy dx를 원한다. x값이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원한다 라고 구하고 싶을 때, 자 첫째 로그의 1대1 대응성을 이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y하고 결국에 x의 sin x가 같죠. 같은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밑이 똑같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이걸 넣는 것과 이걸 넣는 건 어때요? 같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 로그를 취한다 하죠. 이건 사실상 로그가 1대1 대응함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로그를 취해주면 ln y는 ln x 곱하기 sin x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너무 헷갈린다. 여기다가 쓸게요. 요렇게.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아까 말했죠. 원하는 게 뭐라고? dy dx야. 그러면 이 y라는 거 어쨌든 x값이 결정이 됐을 때 뭔가 튀어나오는, 즉 음함수 표현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y분의 dy dx가 되는 거야. 맞잖아. y분의 dy dx가 되고 얘는 어때요? sin x 곱하기 ln x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즉 dy dx를 뽑아낸다가 바로 로그 미분법이에요. 즉 로그의 1대1 대응성 그리고 로그 미분법 자체, 이거 미분했을 때 편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분수 형태 있죠? 그것도 겁나 쉽게 나와요.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fx. 그러니까 얘가 y분의 여러분들 dy dx 우리가 쓸 때 dy dx로 써도 되지만 y 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맞죠? 이때 프라임은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생략을 한 겁니다. 자 얘는 sin x 곱하기 ln x로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코사인 x 곱하기 ln x. 맞아요? 맞죠? 공미분만 해주면 되잖아. 플러스 sin x 곱하기 x분의 1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 dy dx y 프라임이야. 그럼 y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y가 뭐였는데? 얘였으니까 dy dx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y 프라임이라는 거는 x의 진짜 극혐이죠 여러분. x 곱하기 코사인 x ln x 플러스 x분의 sin x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극혐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뭔 훈련이 돼야 되냐면, 지금 이걸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는 게 편한지 안 편한지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거에서 어줍지 않게 막 이거 미분하면 sin x x에 sin x 마이너스 1인가 막 이러고만 있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가 아는 지수 형태의 미분법은 미치 함수가 아니어야 돼. 알겠니? 잊지 마라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그 분수 형태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로그를 쓰는 게 확실히 편할 때는 있어요. 자 봐봐요. 그것도 아까 보셨을 때 여러분 그 분수 형태라는 것도, 자 대신에 여러분들 그런 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자 잘 들어봐.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다 똑같아. 로그를 취할 때 조건이 있지. 로그 안으로 넣으려면 뭔 조건이 필요하지? 그렇지. 양수 조건이 필요해. 야 그러면 아까 보신 x의 sin x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y는 진짜 간단하게 가보자 얘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번 미분을 해버려. 그치? 그럼 이 정도는 사실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로그 미분법을 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x-1 곱하기 x-1은 충분히 음수가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거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로그를 취하더라도 뭘 쓰면서 로그를 취한다? 절대값을 쓰면서 취하면 돼. 게다가 우리는 로그에 절대값 fx를 미분을 해서 fx분의 f'x가 되는 걸 알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우리가 로그 미분을 할 때 님들이 이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 다 알잖아. 이것도 할 줄 알잖아. 이거 미분해도 x분의 1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좌우변 로그를 취할 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절대값을 쓰면서 들어가야 돼. 절대값을 쓰면서. 그러면 절대값을 쓰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 여러분. 보면은 로그 안으로 들어가면 역수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수끼리 곱하기 형태니까 이게 되게 쉽게 나와. 봐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러면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야. 미분하면은 x-1분의 1이야. 미분하면 x-2분의 1이야. 거기다가 y만 곱해주면 프라임 구했잖아. 뭐 물론 2차식 정도에서는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진짜 이거는 로그를 안 쓰면 안 되는 수준의 계산이 있어요. 그때는 이거는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너무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자, 로그 미분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유리수한테는 그렇게 많이 변형 문제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243쪽에 여러분 1번은 여러분들이 그 4번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459번에 1번하고 2번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한번 제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59번 변형 문제에 1번, 2번 한번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미분법이고 그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옥셀 미분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좋을지 로그를 쓰는 게 나을지. 자, 1번 봅니다. fx 정해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상 옥셀 미분법을 써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미분을 하면 여러분들 알지만 분모, 제곱, 분자 한번 미분해서 분모 곱하고, 그지? 분자 그냥 곱하고 분모 미분해서 곱해서 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 이 루트 있지? 이거 미분하면 진짜 더럽게 나와요, 보통.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짜증난다라는 그 느낌이 와야 돼.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할 필요성? 로그 미분법을 쓰자. 자, 그리고 로그 미분법 항상 여러분들 진수가 양수인 거,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형태에서 어떻게 한다? ln 절대값 fx로 들어가 주시면 어차피 f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그로 정리를 싹 다 합시다. 어떻게 돼요? 곱하기 빼기니까 2 ln 절대값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서술형으로 쓰면 틀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절대가 없으면 써줘야 돼, 얘들아. 2분의 1에 ln x 플러스 1.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절대값 하나 써주고 ln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됐죠? 미분 얼마나 편해요? 그냥 역수만 해주면 되잖아, 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fx분의 f 프라임 x는 x-1분의 2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변 통분은 사실 뭐 해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 0을 원했으니까 x 대신에 0 대입한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0 넣어서 여기 다 계산, 그리고 f0 여기서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훨씬 낫겠죠. 이걸 통분을 할 거면 솔직히 로그민법을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5분까지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fx가 뭐 1 더하기 sin x분의 2x 코사인 x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건요. 그죠?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f 프라임 파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파이를 집어넣어 달라는 거지. 자, 이것도 그래 얘들아. 자, 여기 등장했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아,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 곱해주는 거 있잖아. 이것도 여러분 뭐 어떻게든 뭔가 방식이 있으면 좀 돌려가는 게 좋아요. 왜요? 뭐 있어요? 아, 그래요? 땡큐.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미분하는 것도 좀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분자에 있잖아요. 이러면 더 짜증나.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몫의 미분법을 써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은 없는데 굳이 로그 미분법을 쓴다면 10분까지인가? 15분까지 안 했어? 지혜가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 다 보니까 진짜 훨씬 낫다. 편안하네. 얘들아 이거 지금 시간에 다 하지 마. 다 하면 숙제할 게 없잖아. 자, 교재 하나씩 골라야지. 의진이하고 기원이는 이걸로